안녕하십니까, 안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진이라고 하면 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컴퓨터와 사진기,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인텔의 i5 8600K인데요 2018년도에 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해서 그런지 이 정보도 부족하고 정말 바보같이 오버가 안 되는 보드를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K버전을 산 이유가 하나도, 오버도 못하는데 K버전을 괜히 사가지고 오버에 대해서 CPU에서만 급나누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드에서까지 급나누기 할 줄은 몰라. 램만 오버가 되는 보드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버도 없이 생으로 8600K를 쓰고 있다가 친구가 이번에 라이젠의 젠3 라이젠 9 5900X를 구매하게 되면서 라이젠 5 3600을 저한테 테스트를 해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8600K와 라이젠 5 360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교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8세대 i5랑 젠2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적어도 9세대의 인텔 CPU랑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존에 썼던 8세대 8600K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딱히 어느 브랜드를 까고 어느 브랜드를 뭐 높이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MD를 옛날부터 써왔어요. K62400부터 해가지고 윈체스터, 데네브, 집에 지금 아버지 컴퓨터는 또 헤카를 쓰고 있고, 그러다가 AMD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인텔로 다시 넘어왔죠. 그래서 제온을 쓰고 사진가는 8600K를 쓰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썼던 CPU는 286, 펜티엄 100, K62400, 윈체스터 뭐 비슷비슷하네요. 물론 저의 첫 번째 컴퓨터는 286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조립을 한 거는 AMD였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저에게 다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CPU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인텔과 어도비의 궁합이 좋았고, 그 다음에 싱글 성능이 인텔이 좋았기 때문에 이 내보내기나 인코딩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인텔이 확실히 체감적으로 속도가 잘 나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MD가 젠3가 나오게 되면서 싱글 스레드까지 인텔을 잡아먹음으로써 이제는 AMD의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는 지금 시기에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상계는 따로 있죠. 그 천상계를 제 친구 두 명이 구매를 했습니다. 5950X와 5900X를 구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계가 있는데 이 아래 것들을 비교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이 가성비 또 가격도 좀 비슷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 제품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600K를 2년 넘게 쓰다가 3600으로 갈아타면서 첫 번째 느낀 신기한 점은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 이 두 개 창이 뜬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멀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8600K는 사진을 불러오면 하나 작업이 끝나고 또 하나 작업이 시작되는데 3600은 바로 두 개 창이 뜨면서 멀티 작업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두 가지 CPU가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 그 스피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임포트 할 때 사진을 라이젠 5 3600이 조금 더 빨리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라이젠이 스레드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빨리 사진을 임포트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룸이나 이제 이런 사진 작업을 할 때 크게 불편함 없어요. 두 개 다 속도 빨랐고 뭐 딜레이나 뭐 느리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못 느꼈어요. 이제 사진을 넘기면서 나의 색감을 바로바로 붙여서 입힐 때 그때는 확실히 인텔이 빨랐습니다. 이미 한 세대가 이전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넘기고 프리셋 붙이고 사진 넘기고 프리셋 붙이고 이런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싱글 스레드 성능이나 확실히 그 어도비와의 궁합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내보내기,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젠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6개가 더 차이가 나니까 라이젠이 7분 28초에 끊었다면 8600K는
보시면 14분 1초. 그래서 코어 개수가 2배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스레드만 2배 차이 날 뿐인데 거의 2배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요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실험하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브러쉬질 이제 이런 것들 비교를 보시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해도 딜레이 없이 하는데, 이 브러쉬를 키보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브러쉬를 계속 크게 했다가 계속 작게 했다,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둘 다 끊기긴 끊겨요. 둘 다 끊기긴 끊기는데 i5가 좀 덜 끊기고 라이젠이 조금 더 심하게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글쎄요, 인텔하고 어도비의 궁합 때문인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젠이 조금 더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찌나 이런 툴 자체로 문질문질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키 파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2400만 와서 사진 원본을 이렇게 문질문질 장난을 쳐도 끊김이나 느리어짐 없이 잘 소화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 인코딩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사실 영상에 대해서는 불과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영상 인코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인코딩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인코딩으로 CPU만의 성능, CPU만 사용해서 인코딩하는 테스트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2분이나 남았네요. 12분짜리 FHD를 소프트웨어 인코딩하면 52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라이젠을 테스트를 했을 때는 23분 남았다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 없이 제가 계속 기다려봤는데 이 시간은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요거는 진짜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프리미어 테스트는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만 제가 테스트했던 결과를 일단 그대로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인코딩 8분짜리 FHD 영상을 GPU 악셀, 쿠다 가속 설정을 통해서 인코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쿠다 가속도 이게 또 애매해요. 이게 또 제대로 먹히는 것 같지도 않고 먹히는 건지 먹히지 않는 건지 잘 헷갈릴 정도로 좀 그래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나가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이젠이 13분 17초를 기록했고 i5가 21분 6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이젠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정도의 테스트가 될 것 같고, 프리미어는 이상하게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실험을 했을 때 제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정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오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버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수랭 쿨러를 또 보내줘서 바이스킨가 하는 그 2열 짭수라고 하네요. 그 수랭 쿨러를 보내줘서 그거를 장착하고 오버를 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요 최신 버전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또 AMD 유저들이 또 CTR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또 돌려봤는데 제가 한 3시간을 넘게 돌아가서 나온 게 플래티넘 샘플이 나왔습니다. 요 지금 CPU가 친구 집에서는 골든 샘플이 나왔는데 이 사진관에 와서 이 낮은 온도와 이 춥디 추운 이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플래티넘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또 테스트가 웃긴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5.4기가를 12.5V 넣고 5.3기가를 11.75V를 넣어가지고 쓰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CTR은 그냥 재미로 참고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하면 또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 건 플래티넘 등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7로 오버를 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좀 빡시게 굴리거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꺼졌어요. 그래서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80도도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압을 1.5로 줬는데도 이 전압이 부족해서인지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4.6, 1.4V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4.6으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인코딩이든 라이트룸 작업에서 내보내기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고 아주 잘 사용이 됐어요. 온도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온도도 날씨 탓이 있긴 한데 7, 80도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4.6에 1.4V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램도 3600MHz로 오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젠 3600 성능의 11% 정도 올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5 8600K와 3600
그리고 4.6기가로 오버를 했을 때의 그 테스트 자료들을 동시에 모아서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이제 라이트룸에서 사진 넘기면서 세팅 붙이기 테스트를 했는데 4.6으로 오버를 하니까 싱글 스레드 성능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이트룸에서 이 사진 작업하는데 확실히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했을 때가 가장 먼저 6장을 보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노오버 상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테스트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분 32초와 7분 28초 이 정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략 1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포토샵 테스트인데 브러쉬 크기를 크게 했다 또 줄였다, 크게 했다 줄였다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진 모습은 보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 외에 뭐 브러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오버를 하지 않았을 상태도 훌륭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죠. 닫지도 뭐 이미 노오버 상태에서도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대신 이제 리퀴에서 브러쉬 크기 조절은 부드러워졌고, 리퀴질은 뭐 크게 이것도 다 할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코딩은 노오버 상태에서는 23분, 아까 23분 보여드렸죠. 그런데 오버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인코딩을 보시면 23분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줄어서 21분에서 유지를 해서 계속 인코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2분 정도, 한 10% 정도 향상 있는 거 확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이해가 안 되는 테스트가 다음 테스트인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인코딩을 사용해서 쿠다 가소 사용했을 때 이 인코딩 속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5분 12초가 나왔어요. 2배 이상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일관성은 보였어요. 이 쿠다 이 악셀을 사용한 이 하드웨어 인코딩에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풀고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실험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버를 했을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온 거는 뭔가 이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요. 정리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나왔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i5 8600K와 라이젠 5 3600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개가 뭐 동급 체급이에요. 근데 스레드가 얘가 2배가 많고 세대는 얘가 한 세대가 전이어서 비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무리가 있다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벤치 자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환경에서는 이 싱글 스레드 성능은 이 녀석이 조금 낮고 멀티는 이 녀석이 조금 많이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버를 하는 순간 이 녀석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 녀석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녀석을 오버하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제 바보 같음으로 인해서 이 녀석 오버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비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뜨